손님 어서 오세요. 어떤 메뉴로 준비해 드릴까요? 좀 알아서 괜찮은 음식으로 가져다 주겠소. 네. 그럼 제가 어르신이 드시기 좋은 걸로 준비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65세 아버지 민수는 아들이 사귀고 있는 여자가 있다는 말에 몰래 그 여자가 일하고 있는 분식집에 들렸습니다. 며칠 전 아들이 했던 말에 꼭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진지하게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하지만 아들 정호는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심지어 어떻게 만났는지도요. 결혼은 집안일인데 얼굴도 안 보여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과거 믿었던 사람에게 크게 당한 민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들의 조건을 보고 접근한 건 아닐까요? 결국 민수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장을 하고 그녀가 일하는 곳으로 직접 가서 몰래 지켜보기로 한 것입니다. 며칠간의 관찰 끝에 민수가 보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한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틀렸구나. 내가 완전히 틀렸어.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 박민수라고 합니다. 중고차 매매업을 하면서 33살 된 아들 정호와 함께 살고 있어요. 아내를 잃은 지도 벌써 6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아들과 둘이서 조용히 지내왔는데 얼마 전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평소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편이에요. 10년 전에 믿었던 동업자한테 큰 배신을 당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 조심스럽게 대하는 성격이 되었죠. 그런 제가 며칠 동안 변장을 하고 어떤 분식점을 찾아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제 인생을 바꾼 특별한 경험담입니다. 일요일 오후 4시 중고차 매매상가에서 돌아온 민수는 현관문을 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였지만 오늘따라 어깨가 무거웠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소파에 앉은 정호가 보였습니다. 33세의 아들은 평소와 달리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언가 깊은 생각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일 끝났어? 정호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작업복을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었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봐. 민수는 소파 옆에 앉으며 아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어요. 정호의 눈빛이 진지했고 손도 계속 무릎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이상하네. 정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할 게 있어요. 민수의 가슴이 툭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 톤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낼 때는 보통 중요한 일이 있을 때였어요. 그래, 말해봐. 진지하게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순간 민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곧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수는 목구멍이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호의 말은 거기서 끝이었어요. 더 이상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나이는? 뭐 하는 사람이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정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일단 만나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민수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왜 자세한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걸까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결혼은 집안일인데 얼굴도 안 보여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정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어떤 뜻이야? 며느리 후보를 아버지한테 숨기고 몇 달씩 만나고 다닌 게 무슨 뜻이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정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쉽게 풀리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들이 행복한 것은 좋았지만 왜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호야, 너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잖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정호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과거의 쓰라린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10년 전 민수는 믿었던 동업자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함께 중고차 매매업을 시작한 그 사람은 겉으로는 성실하고 착해 보였어요. 민수는 그를 완전히 믿었습니다. 회사 돈 관리도 맡겼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회사 계좌에 있던 돈도 모두 가져갔어요. 민수는 하루아침에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몇 년 동안 고생해서 겨우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민수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돈이나 재산과 관련된 일에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혹시라도 의도된 만남이면 어떡하지? 민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은행원인 아들,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업체까지 합치면 분명 괜찮은 조건이었어요. 누군가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순수한 사랑이 어디 있어? 다들 조건을 보고 만나는 거지. 민수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정호가 순진해서 속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그 여자가 정호의 직업과 집안 형편을 보고 접근한 건 아닐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정호는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화 통화할 때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야기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 민수는 확신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혹시 그 여자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소개하기 꺼리는 건 아닐까요? 목요일 오후 민수는 중고차 매매상가에서 일하다가 정호의 은행 동료였던 김 대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김 대리는 차를 바꾸려고 왔다가 민수를 알아봤어요. 아, 정호 아버지시네요. 안녕하세요. 김 대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김 대리님. 요즘 우리 정호 어때요? 은행에서 잘하고 있나요? 네, 정호는 정말 성실해요. 요즘 특히 더 밝아 보이던데요. 점심시간마다 어디 나가더라고요. 민수의 귀가 번쩍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요? 네, 회사 근처 골목에 있는 분식점에 자주 가더라고요. 혼자 가는 것 같던데. 김 대리의 말에 민수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분식점이라니? 혹시 그곳에서 그 여자를 만나는 건 아닐까요? 어디 분식점인지 혹시 아세요? 만나 분식이라고 하던데요.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가게예요. 민수는 그 정보를 머릿속에 새겨두었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온 민수는 정호가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쯤 정호가 들어왔어요. 힘들었지? 오늘 은행에 손님 많았어? 민수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호는 넥타이를 풀며 답했어요. 그냥 평소와 비슷했어요. 점심시간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날씨가 좋더라고요. 민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나갔다는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진실을 다 말하지는 않는 거였어요. 요즘 혼자 점심 먹어? 동료들이랑 안 먹고? 가끔 혼자 먹기도 해요. 조용한 데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정호의 대답에 민수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그 분식점에서 그 여자를 만나고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호는 어떤 여자를 만나고 있을까요? 정말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민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사람 속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더욱 그래. 민수는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그 동업자는 겉으로는 정말 착하고 성실해 보였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등을 돌렸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정호가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지. 민수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혹시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호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오늘 일이 좀 있어서. 너도 은행 가서 열심히 해. 민수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출근했어요. 정호가 나간 후 민수는 옷장을 뒤졌습니다. 평소 입던 정장 대신 낡은 작업복을 꺼냈어요. 중고차 매매업을 하면서 입던 편한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혹시 정호나 그의 동료들이 알아볼까봐 신경 썼어요. 지갑도 가져가지 않고 현금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너무 잘 차려입으면 안 되겠어. 그냥 평범한 아저씨처럼 보여야지. 민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이 정도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차 열쇠를 집어들며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었어요. 과연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정호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자, 이제 시작이다. 민수는 현관문을 열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은 불안했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의지가 더 강했어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수고는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민수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그 분식점으로 향할 시간이었어요. 과연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민수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정호가 조금 지난 시간 민수는 회사 근처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진실을 확인할 순간이 다가왔거든요.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작은 분식점이 보였습니다. 만나 분식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10여 개의 테이블이 있는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민수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어요. 자, 이제 들어가 보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성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단정하게 뒤로 묶은 머리와 깔끔한 인상이 눈에 띄었어요. 민수의 가슴이 또다시 두근거렸습니다. 바로 이 여자가 지은일까요? 떡볶이랑 김밥 하나씩 주세요. 민수는 일부러 거친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평소 정호 앞에서 쓰던 부드러운 말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물 먼저 드세요. 지은이 정중하게 대답하며 찬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수는 구석자리에 앉아 지은의 일하는 모습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지은은 주문을 받고 음식을 만들고 서빙까지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많은 점심시간임에도 실수 하나 없이 능숙하게 일했어요. 민수의 눈이 지은의 손놀림을 따라갔습니다. 정말 부지런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계산적인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한 할아버지가 테이블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아가씨, 떡볶이 맵지 않게 해줄 수 있어? 네, 어르신. 덜 맵게 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은은 특별히 신경 써서 새로 떡볶이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고마워, 아가씨.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거 잘 안 해주는데.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짜 친절한 건지 아니면 손님 관리를 위한 연기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떡볶이는 적당히 매웠고 김밥도 신선했어요. 맛이 괜찮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은이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만 끄덕이고 조용히 음식을 먹었어요. 하지만 눈은 계속 지은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손님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카드가 안 되네요. 현금이 좀 부족해서. 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오실 때 주시면 돼요. 학생이시죠? 공부하느라 힘드실 텐데요. 그리고는 자신의 지갑에서 부족한 금액을 채워 넣었습니다. 민수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착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계산을 마치고 분식점을 나온 민수는 차 안에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신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 며칠 더 지켜봐야겠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생각과 다른 모습에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떤 속셈이 있어서 정호에게 접근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본 모습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거든요. 이틀 후 민수는 오후 늦은 시간에 다시 분식점을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을 피해 손님이 적을 때 지은의 평소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오후 3시쯤 분식점에 들어서니 손님은 한두 명뿐이었습니다. 저번에도 오신 분이시죠? 안녕하세요. 지은이 민수를 알아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내심 놀랐지만 티를 내지 않았어요. 네, 어제 먹어보니 맛있어서 또 왔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떡볶이 드시겠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같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어서 분식점은 조용했어요. 주방에서는 라디오가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설거지를 하며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에 맞춰 작게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계산적이고 의도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어려울 텐데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한 할머니가 물컵을 넘어뜨렸습니다. 유리컵이 테이블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깨졌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네요. 할머니가 당황하며 일어서려고 했지만 지은이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지 않으셨죠? 지은은 할머니를 먼저 살피고 난 후 옷자락이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꿇어 바닥에 유리 조각을 치웠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내가 손이 떨려서. 아니에요. 이런 일은 자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은은 할머니의 젖은 옷을 수건으로 닦아드리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짜 속마음이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자연스러운 배려였거든요. 일주일 후 민수는 지은의 진정성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계산할 때가 되어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하네. 돈을 얼마 안 가져왔네요. 민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택시비까지 생각 못했네. 주방에서 지켜보던 분식점 사장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어서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은은 전혀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먼저 계산해 드릴게요. 그리고는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계산대에 놓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내일 꼭 갚을게요. 천천히 하세요. 급한 거 아니니까요. 택시비 괜찮으세요? 더 필요하시면. 민수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고마워하는 마음이 우러나왔어요. 동시에 미안함도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를 의심하고 있었다니요. 또 다른 날 민수가 분식점에 도착했을 때는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분식점 사장 아주머니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지은아, 미안한데 오늘은 내가 혼자 해야겠다.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겠어. 사장님, 괜찮아요. 병원 먼저 가세요. 지은은 전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만 혼자 어떻게 해? 손님들도 많고. 괜찮아요. 제가 예전에 주방일도 해봤거든요. 오늘은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지은은 고무장갑을 끼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아르바이트생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날 지은은 혼자서 주문받기, 요리하기, 서빙, 설거지까지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손님들이 많아 바쁜 상황이었지만 음식 맛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고 서비스도 친절했어요. 지은의 행동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하고 자연스러우며 남이 보든 말든 똑같았어요. 손님이 적을 때나 많을 때나 사장이 보든 말든 똑같은 성실함을 보였습니다. 민수는 그날 음식을 다 먹고 나서도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 주방에서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봤어요. 정말 고생하네, 저 아가씨. 민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처음에 품었던 의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분식점을 나온 민수는 골목길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시간이었고 골목길은 조용했어요. 내가 생각한 그런 애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민수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믿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아직 며칠 더 지켜봐야겠어. 사람은 쉽게 판단하는 게 아니야. 민수는 택시에 올라타며 다시 한번 백반집을 돌아봤습니다. 작은 유리창 너머로 지은이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며칠 후 민수는 분식점 근처 편의점에서 지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편의점 사장은 동네에서 오래 장사를 해온 사람이라 지은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사장님, 이 근처에 오래 사셨나요? 네, 한 15년 정도 됐죠. 왜요? 분식점에서 일하는 젊은 아가씨가 있던데 혹시 그 집 딸인가요? 편의점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지은이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 애는 참 안 됐어요. 민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라도. 그 집이 원래 중산층이었는데 3년 전에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집안이 완전히 기울었거든요. 부동산 투자를 잘못해서 빚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스트레스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요양원에 계세요. 지은이가 혼자서 어머니 요양비까지 대고 있어요. 그럼 지은이가 혼자 살고 있나요? 네, 아버지는 빚 때문에 연락이 끊겼다고 해요. 참 안타깝죠. 민수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지은의 어려운 형편을 알게 되니 혹시 정호의 안정적인 직업과 가정 형편을 보고 접근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다시 생겼어요. 하지만 그 애는 정말 착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밝게 웃고 동네 어르신들 챙기는 것도 남다르거든요. 편의점 사장의 말에 민수의 마음이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런 애가 나쁜 마음을 먹을 리는 없을 텐데. 하지만 요즘 세상이 워낙. 편의점을 나온 민수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은의 가정 형편을 알게 되니 마음이 또 다른 방향으로 기울었어요. 그럼 혹시 정우가 가진 것들을 보고 접근한 건 아닐까? 과거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당한 자신의 경험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도 그 사람은 평소에 성실하고 착한 모습만 보여줬었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등을 돌렸습니다. 착한 척하며 뒤통수 치는 사람들, 나도 많이 봤어. 민수는 며느리 후보를 향해 차오르던 신뢰를 다시 의심으로 덮었습니다. 아무리 착해 보여도, 아무리 성실해 보여도 결국은 돈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지은의 행동 하나하나는 정말 착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뒤에 숨은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좀 더 지켜봐야겠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쉽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민수는 차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을 알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한 민수는 직접 지은과 대화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의지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어느 오후 2시경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을 노려 분식점을 찾았습니다. 지은은 테이블을 닫고 있었고 분식점 안은 조용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떡볶이 드실 거예요? 지은이 평소와 같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왔어요. 지은은 민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꼭 쥐었어요. 이야기요? 네, 혹시 잠깐 저쪽에서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민수는 분식점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지은은 분식점 사장을 돌아보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만요. 사장님, 제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래, 다녀와. 두 사람은 조용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골목길에 내려앉아 있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민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박정호의 아버지입니다. 그 순간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우 오빠의 아버지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계속 지켜봤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경계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택시 운전하는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다 당신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황스러움과 함께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괜한 걱정일 수도 있지만 세상이 험해서 말이에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정호는 순진한 편이라 혹시라도 나쁜 의도로 접근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정호를 어떻게 만났는지, 왜 만나게 됐는지요.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호 오빠는 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신 분이에요. 민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어머니 요양비 때문에 고민이 많았을 때 우연히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게 됐거든요. 그때 정우 오빠가 담당자였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절한 은행원이구나 했는데 제 상황을 듣고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하시더라고요. 대출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 제도도 찾아서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정우 오빠가 따뜻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민수는 지은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신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당신 집안 형편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정우 오빠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지은이 갑자기 고개를 들며 강하게 말했습니다. 눈물로 가득한 눈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정말 정우 오빠가 좋아서 정우 오빠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서 만나는 거예요. 민수는 지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어요. 어떤 오해든 받아들이겠어요. 그만큼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이니까요. 지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우 오빠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에요.
민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의 눈물과 떨리는 목소리에서 진실을 느꼈지만 아직도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어요. 그렇다면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정호도 소중한 내 아들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숨어서 지켜본 것 미안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마음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괜찮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헤어졌습니다. 민수는 지은이 분식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어요. 진심일까? 아니면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은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은의 눈물과 떨리는 목소리가 진실처럼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민수는 분식점에 가지 않았습니다. 정호도 아버지의 기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지냈어요.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민수가 중고차 매매상가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분식점 사장 아주머니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아주머니는 민수를 알아보고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아저씨, 요즘 안 보이시더라고요. 지은이가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민수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요즘 좀 바빠서요. 아저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지은이에 대해서 말이에요. 아주머니의 진지한 표정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커피숍에서 마주 앉은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저씨가 지은이 아버지시라는 거 알아요. 지은이가 말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애가 정말 착한 애예요. 아저씨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요. 아주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번에 우리 가게 매출이 안 좋아서 월세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지은이가 자기 아르바이트비에서 일부를 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민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어려운데 말이에요. 그리고 동네 독거 할머니가 아프셨을 때도 지은이가 밤에 몰래 가서 간병을 도와드렸어요. 정말요? 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주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지은이가 아저씨한테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계산 못하신 거 말이에요. 민수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봉투 안에는 그날의 음식값과 함께 정성스럽게 쓴 감사 인사가 들어있었어요. 그 애가 이걸? 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아저씨가 좋은 분 같아요. 중고차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실 텐데라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며 민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저씨, 그 애 정말 좋은 애예요. 정호 씨랑 만나는 것도 정말 좋아해요. 정호 씨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확 밝아져요. 커피숍을 나온 민수는 봉투를 손에 꼭 쥐고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부서지는 오후였어요. 바람이 살살 불어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아이 진짜였구나. 민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처음부터 진심을 잘못 봤구나. 그동안 품었던 의심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지은의 착한 마음을 의심했던 자신이 작아 보였어요. 민수는 봉투를 가슴에 넣고 분식점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랜만에 지은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의심하는 눈이 아니라 며느리를 보는 마음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분식점 앞에 도착한 민수는 유리창 너머로 지은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평소와 같이 부지런하고 정성스럽게 손님들을 대하고 있었어요. 정말 좋은 아이구나. 정호 녀석이 복이 있어서 이런 아이를 만났네. 민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정했어요. 지은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수는 정호를 기다렸습니다.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고 정호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이제 정호한테 말해줘야겠어.
그 아이가 정말 좋은 아이라는 걸. 민수는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될 아이구나. 정호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어요.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정호를 기다리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지은이 보낸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일찍 들어오셨네요. 정호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아버지의 기색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정호야, 잠깐 이리 와서 앉아라.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정호는 아버지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며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정호야, 너 그 아이 꼭 잡아라. 정호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은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아버지였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왜 그렇게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민수는 테이블 위에 있던 봉투를 집어 정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내가 틀렸더라. 정호는 봉투를 받아들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뭐예요? 지은이가 내 음식값 대신 낸 거야. 그리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편지까지 써서 전해달라고 했다더라. 민수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정호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식점의 변장에서 간 일, 지은을 며칠간 지켜본 일, 그리고 오늘 분식점 사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정호는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호야. 아버지가 너무 의심이 많았어. 그런데 그 아이 정말 마음이 착한 아이더라.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더라. 마음으로 봐야 하는 거였어. 정호는 봉투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지은다운 일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지은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아이 우리 집에 며느리로 와주면 큰 복이다.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다운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정호야, 이번 주말에 지은이를 집에 초대하자. 아버지가 직접 사과하고 제대로 인사를 받고 싶어? 정호는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완고하고 의심만 하던 아버지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지은이가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그동안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싶어 했거든요. 민수는 정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버지가 젊을 때 사기당한 일 때문에 사람을 너무 의심하게 됐나 봐. 그런데 그 아이는 달라. 정말 순수하고 착한 아이야. 그 주말 지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정호의 집을 찾았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지은을 맞이했어요. 새로 산 셔츠까지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매만졌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은아, 어서 와라. 문을 열자 지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이거 작은 선물인데. 아이고, 이런 것까지 가져오고. 그동안 아버지가 정말 미안했어. 민수의 첫마디에 지은의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도 이해해요. 정우 오빠를 아끼시는 마음이잖아요. 지은의 따뜻한 말에 민수는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를 그동안 의심했다니요. 거실로 들어선 지은은 깔끔하게 정돈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정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정우 오빠 어렸을 때 정말 귀여우셨네요. 그래, 저 녀석이 어렸을 때는 말썽꾸러기였어. 지금은 이렇게 조용하지만 말이야. 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그날 민수는 평생 요리를 거의 하지 않던 자신이 직접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침부터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골라왔어요.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한 식사였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지은의 진심 어린 칭찬에 민수는 뿌듯해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직 어설프지만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식사 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민수는 지은의 진짜 모습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지은아,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아버지한테 언제든 말해.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지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랫동안 외로웠던 마음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로부터 8개월 후 정우와 지은의 결혼식이 봄에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민수는 그날 누구보다 기뻐했어요. 지은을 진짜 딸처럼 여겼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민수는 지은의 세심함과 성실함을 더욱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은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분식점을 완전히 그만두지 않았어요. 사장 아주머니가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며 결혼식 직전까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정말 우리 며느리답네. 끝까지 책임감이 있어. 민수는 그런 지은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결혼 후 첫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며칠 전부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지은이 직접 차린 명절상을 받는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추석 당일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차려입었습니다. 새로 산 한복까지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매만졌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야. 민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이미 지은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한 듯 했어요. 정우는 지은을 도우며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주무셨어요? 지은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인사했습니다. 결혼 후 더욱 밝아진 얼굴이었어요. 어서 와라, 우리 며느리. 새벽부터 고생했구나. 민수는 지은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정성껏 준비했어요. 식탁에는 지은이 직접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전, 나물, 탕국, 갈비찜까지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었어요. 민수는 식탁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게 다 내가 만든 거야? 네, 분식점에서 일하면서 배운 것들이 도움이 됐어요. 아버님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정말 고맙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상들께 차례를 지낸 후 가족들은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지은이 만든 음식을 하나하나 맛보며 연신 감탄했어요. 우리 며느리 음식 솜씨가 정말 좋네. 어머,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부끄러워요. 지은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분식점 손님 중 제일 까다로운 분이 합격점을 주셨으니 자신 있어. 그 말에 민수는 크게 웃었습니다. 그때의 일들이 이제는 웃음거리가 되었어요. 그때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우스웠어. 변장하고 매일 가서 지켜보고. 아버님이 그만큼 정우 오빠를 아끼시는 마음이었잖아요. 저도 이해해요. 지은의 말에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갑자기 정우 오빠 아버지라고 하시니까. 미안해, 우리 며느리. 그때는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많았어.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민수의 시선이 거실벽에 걸린 액자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지은이 보낸 작은 봉투가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아버님, 아직도 그 봉투를 액자에 넣어서 걸어두셨네요. 정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이게 우리 가족이 된 기념품인데. 민수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손주가 생기면 이 이야기를 해줄 거야. 할아버지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그리고 할머니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말이야.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제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당연하지.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외롭게 살았던 날들은 다 잊어버려. 민수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1년 후 지은은 민수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님, 저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민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기뻤어요. 정말이냐? 우리 지은이가? 네, 아버님. 아버님이 할아버지 되시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그럼 내가 할아버지가 되는 거구나. 민수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수는 예비 할아버지로서 지은을 더욱 세심하게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분식점 일도 완전히 그만두라고 권했고 산부인과 검진도 직접 데려다 주었어요. 아버님,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는데. 뭘 그런 소리야. 내 손주 엄마인데 당연한 거지. 민수는 지은을 친딸보다도 더 아꼈습니다. 9개월 후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민수는 병원에서 처음 손주를 안아보는 순간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민준이 할아버지가 왔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민수의 민자와 준수할 준자를 써서 박민준이라고 지었어요. 아버님, 할아버지 되신 것 축하드려요. 지은이 병상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할아버지 닮아서 착한 아이로 자랄 것 같아요. 우리 며느리가 닮아야지. 엄마가 이렇게 착한데. 민수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민준이는 할아버지라고 또박또박 말할 수 있는 3살 아이가 되었어요. 민수는 손주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을 때 민준이가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게 뭐예요? 민수는 무릎에 민준이를 앉히고 말했습니다. 그거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처음 만난 날의 기념품이야. 할아버지가 할머니 처음 만났을 때? 응, 할아버지가 그때 할머니를 잘못 생각했었거든. 하지만 할머니가 정말 착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지. 민준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착해요? 응, 우리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착해.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정말 멋있으셨대. 진짜요? 응, 지금도 멋있지만 그때는 더 멋있으셨어. 민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복받았구나. 이런 가족을 가지게 되다니. 과거의 상처와 의심 때문에 놓칠 뻔했던 소중한 인연이었어요. 정호야, 지은아, 너희 덕분에 이 집이 정말 따뜻해졌어. 오랜만에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야. 가을 저녁에 따스한 햇살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고 벽에 걸린 작은 액자가 그 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봉투는 이제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어요. 의심과 오해를 넘어서 진정한 가족이 된 이야기의 증거였고 진심이 통하는 따뜻한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민수와 지은, 그리고 정호가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사랑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첫인상이나 편견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민수 아버지처럼 과거의 상처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되면 정말 소중한 인연을 놓칠 수 있어요. 진정한 인품은 특별한 순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지은이가 보여준 것처럼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 꾸준히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똑같이 성실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짜 모습이죠. 가족이 되는 것도 혈연관계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진심으로 배려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작은 봉투 하나가 보여주듯이 때로는 가장 사소한 행동이 가장 큰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